자, 46 하겠습니다. 옷인데요. 뭐? 옷은 뽕인데요. 아니. 왜 웃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자, 46 하겠습니다. 자, 46은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아까까지 했던 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여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책 보세요. 자, 과거 사실과 반대로. 자, 죽었습니다. 과거 사실과 반대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had pp가 이렇게 있고요. 동사 과거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동사 현재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는 상황을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긴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해석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 자체가 과거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하다가 아니라 했다면으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had pp가 보이고 if가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주어가 뭐뭐 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말씀드리는데 had pp가 들어가게 되면 had에 해석을 하지 말고 pp, 즉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내가 말씀드린 거지만은 과거 분사 모르면은 이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3단계를 계속 내가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을 텐데 그겁니다. 그래서 가정, 상상, 소망할 때 또는 과거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일을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고 줄 것입니다. 해석은 과거로 한다. 무조건입니다. 해석은 과거로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458, 459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f you had spent more time. 자, had spent를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썼더라면 뭐에?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그러면 you would have made입니다. 자, 네모 쳐주세요. would have made. 자, 앞에가 지금 완료형으로 단어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주절 자리에 조동사는 일단 과거형을 쓰는 거는 맞으나 일단 얘가 두 단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도 두 단어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두 단어가 넘어가는데 had를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have p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천일문 하면서 조동사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무조건 했다 개념으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would have 과거 분사는 뭐뭐 했을 것인데, 아니면 could have 과거 분사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하다못해 우리가 조동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should have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must 다음에 have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다시 강조할게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have 과거 분사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하다 개념이 아니고 했다 개념으로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를? fewer mistakes 하니까 더 적은 실수를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적은 실수가 아니라 더 많은 실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459번 가볼게요. 자, 에디슨 동그라미 쳐. 일단 에디슨이 언제적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야? 일단 옛날 사람이야. 만약에 옛날에 유명한 어떤 인물들에 관해서 가정법을 쓴다. 그러면 거의 99.99999%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왜?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에디슨이 had been born before Gutenberg 합니다. 구텐베르크가 누구냐면 구텐베르크입니다. 혹시 구텐베르크가 누군지 아는 사람? 독일의 인쇄술을 개발한 인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구텐베르크가 만들기 200년 전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는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직지심경이라고 하죠. 그 인쇄술의 발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텐베르크가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발행한 게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었더라.
200년 전에 고려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은 어떤 글들을 전파했더라면 백성들은 그를 일찍 알았을 텐데. 망할 놈의 문벌 귀족들. 조민선 곧 고려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 이거 왜?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에디슨이 태어났더라면 북스 책은 might have been distributed 유통이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뭐로써? 녹음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디슨이 만들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축음기가 있죠. 녹음으로 소리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전파하는 거 그걸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만약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인쇄술보다도 녹음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 그럼 녹음 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라디오 같은 게 빨리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자, 460번 갑니다. 자, if I had thought of the right words, I could have told him what I was thinking. 연희, 만약 내가 좋은 단어를 생각했다면 나는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힘까지 넣으면 그에게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적절한 말들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월드카는 말이 뭐 단어도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말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잠깐 좀 끌게요. 적절한 어떤 말들을 생각했었더라면 나는 그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는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461번 회장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좋아질 수 없었을 텐데. 자, 여기서 there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there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명확한 뜻을 얘기하진 않지만 감히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히 뭐뭐 하다인데 뒤에가 to be risky가 들어가니까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감히 위험을 감수하려고 위험해지려고 하지 않았었더라면 I could never have dared to be great. 위대해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과감하게 위험에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훌륭해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간혹 가다가 대담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내가 예시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교과서 1과의 데이비드 파커처럼요. Be bold 기억나시죠? 대담해져라. 또 볼드하게도 갑자기 대머리 생각하지 마시고 대머리가 되어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62번 I wouldn't have seen the movie if I had read the reviews. 이거 정말 쉬운 거다 이거. 이윤열 네? 숙제 안 했습니까? 언제적 숙제인데? 예, 뭐 단어 열심히 쓰셨으니까 뭐 그거 넘어갈게요. 민선이 해라. 나는 영화를 보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후기를 읽었더라. 뭐 비슷하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if부터 먼저 해석하셔야 되죠. if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그 리뷰, 즉 후기들을 읽었더라면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을 텐데 바꿔서 얘기하면 후기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영화를 결국 보고 말았다. 영화 더럽게 재미없었다. 뭐 이런 겁니다. 463 서지의 잠시만요. 그거 잠시만 욕하는 영어 없습니다. 왜 이러면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위에 조금 틀렸어. 만약 그녀의 아빠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진심으로 합의된 그녀의 혼인 팀과 봤을 텐데. 예? 가질 텐데. 가지긴 뭘 가져요? have pp가 왜 자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have pp의 have는 뜻이 없습니다. 자꾸 가지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자, 만약에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he would have heartily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heartily 하는 표현이 자, heart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심장, 마음 이런 얘기하죠. 보통 명사로는 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다 y를 넣게 되면 형용사로 진심 어린 이런 뜻이에요. 근데 y를 i로 고치고 ly를 넣었더니 진심으로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부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동의했을 텐데 그녀의 결혼을 누구와 하는 결혼? 팀과 하는 결혼이죠. 그러니까 팀과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아빠가 동의했을 텐데 살아 계셨더라면
돌아가셨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팀과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팀이 어떤 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자꾸 자. 야구 주지 말라고.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이채민만 웃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자, 예? 예? 한 번만 더그 말을 주셔야 해서. 아니에요. 만약 그녀의 아빠가 살아 계셨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동의했을 텐데 뭐를? 팀과의 결혼을. 안 되겠다. 해석 시험 없이 해야 되겠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절과 주절이 가리키는 때가 서로 다른 경우 밑줄 긋습니다. 이거를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혼합가정법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거기 표를 잘 보시면 if 주어 had pp는 그때 그랬다면 하는 말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랬다면. 근데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죠. 이번 have pp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요건 해석이 지금쯤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요. 현재 이러면 현재 할 텐데 하고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을 텐데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그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이런 거예요. 네. 그때 동현쌤이 1년의 휴가를 가졌다면 지금쯤 몸무게가 150kg가 됐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지금쯤 이럴 텐데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요. 과거에 뭔가를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아가지고 과거에 뭔가 하지 않았거나 뭔가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후회나 이런 느낌이 좀 있겠죠. 그걸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더라면 지금쯤 내가 행복할 텐데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 그때 그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행복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녀가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다면 그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약간 후회할 때가 간혹 가다가 좀 있죠. 그때 공부를 했었더라면 지금 내가 대학 원서 낼 때 한숨을 안 쉴 텐데 뭐 이런 거. 네, 뭐 아직까지는 고1 안 겪으셨으니까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곧 후회할 날이 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후회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464를 한번 잘 보세요. If you had taken a different path, 만약 당신이 다른 어떤 경로를 택했더라면, 근데 밑에 해석은 일단 진로라고 나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이 다른 진로를 택했더라면 What would you be doing now? now에 동그라미 치세요. 혼합가정법을 구분 짓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표예요. 대표적으로 now.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어디 있나 지금? 어디? 없네 젠장. 자, 적어놓으세요. nowadays. 그 다음에 these days. 요즘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런 것들이 대부분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시간 표현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만약 그때 고3 때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역사교육과에 진학을 했다면 아야 뭐예요 이게? nowadays요. 네. 나우에 저거 옆에 A, O 같은 ADAYs요. 아유 참. 아니 N O W A D A Y S 했지요. 저도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너 똥개훈련 아니 시키냐? 저 나우를 때 그걸 아는 사람이 똥개훈련 시키냐? 그러니까 만약 그때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역사교육과를 그대로 내가 신청했다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네,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한 번쯤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때 그 곳을 가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자, 465번 갑니다. If it hadn't rained in the morning. 아침에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we would be on the top of the mountain now. 지금쯤 우리는 산 정상에 있을 텐데. 이거는 뭐예요? 그때 비가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면 하는 말은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산에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봤어요.
못 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산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 밑에서 막걸리 먹어야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냥. 자, 유닛 47 별표. 유닛 47은 별표입니다. if가 생략이 되면은 주어와 동사는 자리가 바뀌는 구문, 이른바 도치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f절의 조동사가 were이나 had나 should일 경우는 간혹 가다가 if를 생략하고 도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책 계속 보세요. 오늘 책을 읽어주는 남자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문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문문이 아닌데 동사 were, had, should 다음에 주어 형태이고 문맥상 if절에 해당한다. 문맥상 종속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앞에가 were이 되었든 앞에가 should가 되었든 앞에가 had가 되었든 뜻 생각하지 마. 구조만 생각해. 구조만 생각해. 이렇게 나눠놓고 주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딱 들어간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if가 생략됐다 치고 무조건 뭐가 있어요? 콤마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어떤 주절 자리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were이나 should 같은 경우는 얘가 뭐 to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뭐뭐가 뭐뭐 한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어가 뭐뭐 한다면 익혔는 건데 if가 사라지면서 얘네 둘이가 원래는 주어 뒤에 있었어야 되는데 사라지면서 동사가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had를 먼저 썼는데 주어 명사 쓰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과거 분사가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465번 위에 가보세요. If it hadn't rained라는 표현에서 if가 빠져버리게 되면 hadn't가 앞으로 빠지고 it rained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런 문장 구조도 잘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조금 자리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 주어 동사로 블라블라블 시작했어.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should가 보이거나 were이 보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had가 보이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완벽한 문장처럼 뭔가 해석이 씩 되고 있다가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끊어줘야 돼요. 끊고 여기 if가 없구나. 자리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글을 읽을 때. 이거는 지금 너그 학년뿐만이 아니고 너그 위에 학년도 마찬가지고 곧 고등학교 1학년 곧 이제 고1을 바라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한테도 내가 늦차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은 모든 문법 개념 설명해봤자 적용은 항상 독해에다가 한다. 항상 독해에다가 한다. 글 보고 한다. 항상 글 보고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도치 구문이 됐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6번 한번 보세요. Were I in your shoes 하는 표현이 이걸 또 여러분들 이걸 관용어구를 몰라가지고 내가 네 신발에 있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관용어구로 생각하세요. 입장 받고 생각하면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네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were I in your shoes 정확하게 말하면 if I were in your shoes 하는 표현 말고도 하나 적으세요. 내가 네 입장이라면 할 때 if I were you 이거 하나 적어라.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한다. 보통 누구도 뭐 간혹가다 지나가는 말로 야 내가 니 같으면 있잖아 이겁니다. 내가 니 같으면 야 내가 니 같으면 가한테 막 욕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I would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467번 보세요. Had Asian countries been unified with one language there would have been less diversity in our history. 해정 해석해봐라. 아시아 나라들이 한 가지 언어로 통일됐다면 우리 역사에 적은 다양성이 있다. 다양성이 있었을 텐데죠.
대부분의 가정법들은 항상 마지막 해석이 텐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어떤 인간 강사는 가정법 아니야.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텐대법이에요. 텐대법. 텐대법. 아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분사를 능동 분사락하고 과거 분사를 수동 분사락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 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자,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한 개의 언어로 통합이 되었다면 사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는 약간 비슷하게 한자 체계가 좀 들어가 있죠.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언어들이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에는 더 적은 다양성이 있었을 텐데, 즉 그놈이었을 텐데, 뭐 이런 겁니다. 마치 이거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당신 어디 출신이세요? 맞춰보세요. 중국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한국이 어디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중국은 워낙에 컸고 그 다음에 일본은 워낙에 경제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일본이야 뭐 당연히 좀 대형 사건 하나 터졌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명하죠. 한국은 뭡니까? 식민지 지배받았지. 별로 경제 개발 많이 안 갔지. 솔직히 우리나라가 뭐 세계 어떤 뭐 강대국으로 손꼽힌 시기가 언제냐면은 1995년, 6년, 7년 아마 요때쯤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확 문화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유명한 H.O.T, 잭스키스 이런 애들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류의 어떤 연예 문화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하고 되게 유명해졌지. 그 전까지는 한국이란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한국 하는데 북한이요? 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북한이 남한보다 더 유명한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왜? 북한도 사고를 쳤잖아요. 네, 사고 친 놈들은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스 코리아가 북한입니다. 노소 사우소. 코리아 자체가 한국 말하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468번 민서이. 그녀는 직업을 얻었을 텐데 그녀가 더 준비되어 있었더라.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잘 보세요. She would have gotten the job. 끊어. 자, she would have 뭐라 하노? 야, 나와.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세요. 너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야, 어차피 그냥 약간 시제 갖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약간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 치고 야, 어차피 완료형이니까 가지다 먹다도 아니야. 별로 의미 없어. 그러면 결국 의미가 되는 거는 같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얘가 지금 동사야. 얘 주어잖아. 얘 목적어거든. 그럼 주어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다 나왔죠. 이 상황에서 뜬금포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if, she, had구나 이렇게 잡아놔놓고 뒤에 거부터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연습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방금 민선이 무해석했던 거 그녀가 더 잘 준비했었더라면 그녀는 그 일자리를 얻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반대 생각도 너가 알아야 된다 했잖아. 가정은 텐데니까 어차피 그럼 현실 상황에서는 어땠다 그런 이야기야. 돌려서 생각해보세요. 자, 다시요. 그녀가 준비를 더 잘했다면 그녀는 그 직업을 얻었을 텐데 바꿔서 얘기하면 뭐 얘기해요? 직업을 못 얻었다. 그 고수 끝내지 말고 뭐 때문에? 그녀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더 적게 했기 때문에 직업을 못 얻었다 그 얘기죠. 항상 가정과 직설을 계속 연관시켜갖고 생각을 해줘야 돼. 가정과 직설을 계속 갑니다. 469 연희. 넌 더 나아가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 예, 469번 별표. 요거는 모의고사 18번 문제, 즉 목적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please feel free 자유롭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call us 전화주세요. 060-700-5454. 옛날 뭐 귀신 소리 나오는 저 전화번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태어나기 전입니다. 자, 470번. According to 리따띠,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nearly a third of adults. 자, a third 무슨 뜻입니까? 해석한 사람 얘기해.
어디요? 470. A third. 3분의 1. 너무 3분의 1 맞습니다. 3분의 1. 기억 잘해라. 요런 표현 들어가는 거. A third 아니면은 a fourth 뭐 이런 표현 들어가면은 여기가 기수고 여기가 기수란다. 기수고 여기가 보통 서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분수 표현을 우리가 분수 얘기할 때 앞자리 분자는 기수를 쓰고 밑에는 서수를 쓴다라고 얘기하죠. 4분의 1. 4분의 1. 근데 우리는 4분의 1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0.25. 닌 영어에 숫자 0.25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황혜정이 4분의 1 영어로 이거 민지도 민재 쌤이 알려줬어? 응. 기억력. 4분의 1은 영어로 이거죠. 4분의 1 생각장에서. 쿼터. 그죠? 4분의 1은 쿼터고 2분의 1은 뭡니까? 2분의 1. 영어로요. 그럼 너가 2분의 1 이렇게 할래? 세컨드 이렇게 할래? 아 잠깐만 2분의 1 반이잖아. 다 해. 또 반칸다고 잘못 들어 또 룸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요 이거 헬프가 아니고 하프요. 하프. 괜찮아 서준이 발음이라도 그냥 구리게 했더라도 뭐라도 시도했는 게 다행이지. 이거 모르는 인간이 있으면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분수 표현에 대해서 그것도 기본 중에 상기본이에요. 뭐 3800제나 되게 두꺼운 문법 책에서 나왔던 분수 표현 이제는 뭐 까먹었으니까 안 된다? 아니요. 분수 표현도 기본 중에 상기본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는요. 계속 해가지고 문장을 잡아주고 하는 거지만은 분수 표현 이거 언제 나옵니까? 초6 때 나옵니다. 더 길게 가면 중1 때 나오고요. 그 중1 3800제나 해커스 중앙영문법 중학교 1학년 거 옛날에 푸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분수 표현 쓰고 연도 표현 쓰고 시간 분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식 중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듣기에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상식을 모르고 영어를 공부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연희 해석해라. 뭐예요? 내가 할게요. 자, 연구에 따르면 자, 거기 nearly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대략이란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nearly 다음에 수량 표현 들어가게 되면 거의 대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갖다 줘 지금 영상 찍어. 자, 거의 어른들의 3분의 1, 다른 말로 성인들의 3분의 1이 would face financial disaster랍니다. 재정적인 재정적인 재앙을 마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would 동사원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앙적인 재앙을 face, 직면할 거래요. 여기서 face 얼굴 하지마. 동사로 쓰면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그 뜻입니다. 언제요? within 2 month 하니까 2달 내에, 2개월 내에. 그러고 should 앞에 끊음. 만약 뭐 한다면 they lose their jobs. 그들이 직업을 잃어버린다면. 만약 그들이 직업을 잃어버린다면 2개월 내에 재정적인 재앙을 마주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직업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면은 어른들 입장에서 나갈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서 뭔가 수입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빠져나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식비, 두 번째 여러분 용돈, 세 번째 여러분들 교육시킬 교육비,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부모님들 보험, 그리고 세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 달에 돈 얼마 번다 하는데 뭐 얼마 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여러분들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나갈 거 나가고 이제 뭐 용돈 줄 거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번다 못 번다에 대해서 괜히 옆집 아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 집에서는 자기 집대로 그냥 맞춰 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정녕 억울하시거들랑 너희가 나중에 공부를 이빨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 버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러라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착하게 바르게 크거라 라고만 던져 놓으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방법도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것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471번 가겠습니다.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안의 어구를 활용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어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 그가 내 충고를 따랐더라면 그는 체면을 지켰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체면을 지키다 하는 표현이 거기 밑에 나오죠. save face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 한 개 나왔죠. face 앞에 뭐 들어가요? 일단 save 같은 거는 일단 들어가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칸을 지금 잘 보시면은 그가 내 충고를 따랐더라면을 원래대로 우리가 쓴다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if he 그 다음에 따랐더라면이니까 had followed 그 다음에 내 충고니까 my advice예요. 그런데 지금 칸을 딱 보니까 my advice는 그대로 있고 칸 여기를 보니까 4개 단어예요. 근데 칸은 3개 단어죠. 자,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해보자. 뭐 해야 되노? 헤드로 가야 되죠. 왜? 얘 없애면 얘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had, he, followed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가놓고 그는 체면을 지켰을 텐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일단 조동사 would 들어가고 그 다음 지켰을 텐데니까 have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면 지키다에 face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밖에 안 남아? saved 밖에 안 남아. 그럼 이 자리에 would, 이 자리에 have, 저 자리에 saved 이래 들어가면 되겠더라는 것이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를 접하게 되거들랑 교과서 뒷부분에 들어가는 문법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몇 개를 일단은 중요시 여겨는 두세요. 뭘 내도 분명히 낼 거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처럼 그 똑같은 문법 가지고 가정법 했는데 3개, 4개, 5개 막 영문 해가지고 쓰시오. 그런 거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글 속에서 한 개 퉁 하고 낸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교과서에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때까지 중학교 때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 문법들은 교과서 안에서만 해결하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교과서 뒤에 어떤 문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과서 본문에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 교재에서 그놈이 또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뭐라 궁시렁거려? 또 그렇게 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황희 좀 웃기려 했습니다. 자, 또 그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확 넓혀야 됩니다. 확 넓혀야 됩니다. 확 넓혀야 돼요.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요까지가 숙제였죠. 아니, 백구입니까? 우리 집에 작은 백구.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꺼져.